앵커님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3, 2, 1, 고! 코인 투자하는 우리들한테 4월달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반감기도 다가오고 추가적으로 총선도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의 코인 관련 총선 공약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부터 보면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라고 써있는데요. 우리들한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25년 1월에 먼저 과세하기로 되었는데 약 2년 정도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 및 본회의 통과 추진 이렇게 써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추진 이렇게 써있네요. 전담위원회를 설치 추진해서 코인 시장을 좀 더 법제도 안에 두고 불법 행위를 좀 더 감시하겠다. 개미 투자자들을 더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코인 백지 신탁 도입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백지 신탁 도입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이제부터 코인 법제화를 위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텐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련 코인을 들고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처럼 해당 코인을 3천만 원어치 이상 들고 있으면 전량 매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량 매도하거나 또는 증권사한테 위탁해서 알아서 팔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일전에 있었던 김남국 코인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완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업비트와 빗썸의 크레딧 코인 관련 싸움 때문에 나온 얘기 같습니다. 업비트가 크레딧 코인의 발행량을 6억 개라고 표기했었는데 빗썸은 무제한이라고 표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무제한이라고 발표한 빗썸의 정보가 크레딧 코인에게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발행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을 올린 다음 무더기로 팔아버리고 또 올린 다음에 또 대량 팔아버리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발행량이 너무 많은데 현재 유통량마저 적다면 코인 발행 세력이 펌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물량을 계속 던지는 방식의 수익 실현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트 모양도 우상향이 아니라 위로 그냥 쭉 쏘고 물량을 넘기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업비트가 크레딧 코인에게 좀 우호적이어서 서포트를 좀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만 크레딧 코인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투자자 보호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코인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코인 발행이 너무 쉬우면 포도코인과 같은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기 쉬울 겁니다. 포도코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21년도에 발행한 김치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포도코인 주동자를 검찰이 잡았다는, 체포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무 실제적 가치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16억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들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경찰에 의해 잡혔다고 합니다. 참 쇼킹한 얘긴데요. 앞으로 이런 스캠 코인이 24년도, 25년도 이후부터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결국엔 비트코인 ETF를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발행할 수 있게 해서 투자하도록 한다 이거겠죠. 기관과 스마트머니가 먼저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 이게 무슨 계좌냐면은 하나의 계좌에 고객이 예금을 예치하면 적금, 펀드, ETF 등 다채로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올인원 상품 같은 겁니다. 그 계좌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제도이죠. 이 상품에 이 비트코인 ETF를 추가해서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즉 다시 말하면 은행에 돈 좀 많이 예치해 주시고 코인 투자는 ETF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매매 수익 공제 한도, 과세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요.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원래 설정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5천만원으로 올렸네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개미 투자자들이 21년도부터
큰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수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 불장을 앞두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이 5천만 원 넘으면 과세한다는 얘기는 조금 아쉬운 얘기 같습니다. 차라리 과세 자체가 뒤로 밀리는 걸 모두 바라고 있겠죠. 어차피 2년 뒤 26년, 27년도에는 사이클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운 공약이네요. 그 밑에 보시면 손익통산 및 손실 2월 공제 5년간 도입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시를 들면 코스피 주식으로 내가 1천만 원 마이너스 중인데 비트코인으로 2천만 원 수익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매도를 해버리면 총 수익이 플러스 비트코인 2천만 원 마이너스 1천만 원 주식이니까 플러스 1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만 과세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손실 2월 공제를 5년간 2월 한다고 했죠. 코인 수익금을 300만 원으로 만들고 주식 손해금을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700만 원이잖아요. 이 손실을 5년 동안 2월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코인으로 수익이 났어도 기존의 주식 마이너스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산되어서 코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게 좋다면 좋은 건데, 이렇게 비과세가 된다면 조금 슬프긴 하겠네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합법, 저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야 라고 바운더리를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 개별거래소 오더북 통합, 그리고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및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만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발행한 코인을 주식처럼 간주해서 기존 코스피 코스닥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야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코인 투자하시는 우리들 모두 반감기 이후에 플러스 다음 해까지 상승장이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어서 25년까지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을 골라 해당 정당한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